왜 이렇게 생겼는데? 자, 함수 몇 쪽이냐? 이 책은 176이요. 그 함수는 드디어 함수예요. 그 공통수학 2라는 이 과목은 함수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그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집합부터 해서 집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에서의 논리, 수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그 논법을 공부를 한 거예요. 명제는 우리는 무엇을 참으로 인정하고 무엇은 쓸데없는 소리로 간주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내릴 거예요. 책 안 봐요? 너 어디 보고 있어? 뭔 생각하고 있어? 아니, 너 책 안 보냐고. 저 보고 있는데? 저 윈터 보고 있었어? 네, 봤어. 감사합니다. 봅시다. 집중해. 똑바로 앉아. 집중해. 함수라는 그 대단원의 막을 열 건데. 함수가 뭐예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함수가 뭐라고 배웠냐? X의 값에 따라 오. 맞죠? 자, 중학교 때는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배워요. 모든 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중학교 때의 정의가 아니고, 제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건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고, 중학교의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 한 양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함수를 배웠거든요. 뭐 30분에 신청하는 뭘 신청해요? 그거 송사했던 30분에? 그거 앉아서 해. 그걸 하면 되잖아. 멀티해.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는 이 한 양을 x로 놓고 다른 양을 y라고 놓고 해가지고 x하고 y 두 양 사이니까 x하고 y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 대응 관계가 만약에 1차면은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고 2차면은 2차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런 거야. 이제 이게 중학교 때의 표현 방법인데, 중학교 때의 표현 방법은 아직 여러분이 중학생들은 그 형식적인 추상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를 써. 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 뭐 이만큼의 양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그런 양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머리가 좀 더 좋아졌으니까. 네. 이제부터 함수를 좀 제대로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함수를 하기 전에 대응이라는 개념이 있어. 대응.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x라는 집합하고 y라는 집합이 있어. x에도 막 뭐가 있고 y도 막 뭐가 있거든. x에 이제 집합이니까 원소가 하나 있겠지. 스몰 x라는 원소가 있고 y에도 원소가 하나 있을 거야. 얘랑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 그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합 x에서 이 스몰 x하고 집합 y에서 이 스몰 y하고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말을 해. x하고 y가 어떤 대응 관계야. 그러니까 이걸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원소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얘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거로의 대응 관계다. 요거하고 있으면은 대응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 일단 대응이라는 개념은 되게 프리합니다. 제한 조건이 없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를 y1이라고 하자.
y2가 따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x하고 y2하고도 대응 관계는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y1하고도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고 y2하고도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양다리 그칠 수가 있단 말이야. 나쁜 놈인데. y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y 입장에서 이제 이게 x1이고 x2라고 한다면은 y1 입장에서도 x1하고 대응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x2하고도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어떤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대응이라는 개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내리면 수학을 연구하기가 편하겠냐 쉽겠냐.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하나당 막 여러 개 대응관계 맺고 막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집합하고 이 y라는 두 집합 사이에 전체적인 대응관계를 이야기하고 싶거든. 근데 하나당 막 여러 번 막 대응관계 맺어버리면은 환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까지는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함수로 간주를 해가지고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자기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18세기에 들어서 오일러라는 대수학자가, 보일러요? 오일러 잘 알죠? 오, 나도 몇 번 언급을 했어. 들어가요. 오일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함수를 이걸 함수라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하니까 오일러가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논문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오일러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그 거의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오일러라는 대수학자가 함수의 개념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다른 수학자들도 아이고 땡큐 한 거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정립되어진 함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함수라는 것은 물론 대응 관계는 대응 관계인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대응한 것은 너무 힘들어. 함수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떤 것이 함수 관계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오일러 이후로. 오일러 이후로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이런 관계만을 함수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x의 집합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x에 1, 2, 3이 있다. y에도 원소가 많이 있겠죠? c, d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에 있는 집합은, 원소는 y에 있는 어떤 원소하고 대응 관계를 딱 한 번만 맺어야 돼. 1이 b랑 관계를 맺으면 그걸로 끝이야. 1이 다른 놈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오케이? 이 x처럼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2도 마찬가지야. 2도 딱 한 번만 관계를 맺어야 돼. 3도 딱 한 번만 관계를 맺어야 돼. 얼마 이해됩니까? 3 입장에서는 한 번만 관계를 맺는 거야. 2 입장에서는 한 번만 관계를 맺는 거야. C는. 그건 괜찮아.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딱 한 번씩 Y에 있는 어떤 원소하고 대응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때 이 상태를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함수의 약속.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중학교 때 했던 어서 좀 많이 늦었네.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죠. 양일 필요가 없어. 굳이 양일 필요가 없고 양이어도 좋고 뭐에도 좋고 상관없어요. 이런 대응 관계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Y에 있는 이 B는 1하고 B하고 지금 대응 관계를 맺고 있잖아. 이 B를 뭐라고 부르냐면 1의 F의 함수 값이다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 B하고 1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대응 관계를 지금 이 함수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F의 1의 함수 값이 B인 거야. 마찬가지로 C는 뭐가 되겠어요? F의 2의 함수 값도 되면서 F의 3의 함수 값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A하고 D는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없어. 없어도 괜찮아. Y는 되게 프리해.
X에는 상당히 엄격한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한 개도 빠지지 않고 한 번씩만 대응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엄격함이 요구되는 반면에 Y에는 되게 프리해. 어떤 놈은 화살 2번 맞아도 되고 어떤 놈은 화살을 안 맞아도 돼. 오케이? 자, 두 집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집합일까? X. 당연히 X가 더 중요한 집합이지. X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엄격한 그 제한 조건을 준 거야. Y는 X 따라가는 거냐. 그냥 되게 널널한 집합인 것이고. 그래서 집합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 이 X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X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스펠링 맞냐? 도메인 맞죠? 이 집합 Y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역이라고 해요. 공변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코도메인이라고 해. 단어를 내가 굳이 쓴 이유는 단어만 보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알니까 그래. 뭐가 더 중요해? 도메인이 더 중요해. 코도메인은 도메인하고 상응하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 따라가는 거야. 요 놈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인 것이고 중요한 놈은 요 놈인 거라고. 그리고 역자가 붙은 것은 다 집합인 겁니다. 정의역 집합이야 이거. 공역 집합이야. 이렇게 다 집합을 말을 해요. 그런데 함수값들 있지. 공역 중에서 함수값들, 화살 맞은 놈들 이런 것들을 집합으로 하면 이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역에 있는 모든 것의 함수값들을 모아놨잖아요. 이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미지셋이라고 하면 되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이 한 개의 판을 함수 F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G라고 이름 붙일래 그러면 G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한쪽 방향인 거야. 함수를 이야기하려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봐봐 이거 대응관계 스크린 요거 함수 될까 안 될까? 이 판은 돼요. 얘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C가 나머지. C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관계를 맺어야 돼. 한 번만. C는 대응관계를 맺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은 함수가 아닌 거야. 3번은 함수 돼 안 돼? 안 돼요. 이유는 C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오, C 능력 좋네. 재밌었어요. 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이 이런 대응관계는 모두 대응관계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이런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것은 함수의 관계는 아닌 거야. 그냥 대응관계일 뿐이야. 어떤 대응관계.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오일러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이게 19세기에 들어서 정립이 되면서 20세기에 넘어와서 이제 집합으로 정확하게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야,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전국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함수를 정리를 해놓고 났더니 이제 수학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든 거지. 여기는 딱 한 번만 대응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런 판만 연구를 하면 되는 거라서 함수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자는 뭐가 될까? 잘해야지 발전하는.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함수 F하고 G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 되는 정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F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도 뭐 X에서 뭐, 여기는 Y여도 좋고, 뭐 다른 거에도 좋아해. Z도 좋은데, 그냥 Y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똑같아야 돼. 두 함수가 같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1, 2, 3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1, 2, 3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의역 X는 같아야 되고,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에서의 함수값과 G에서의 함수값이 매 순간 같아져 버리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 같고 각 원소마다 함수값이 다 서로 같아야 돼.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fx가 x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gx가 절대값 x이면 이 두 함수는 같아 달라. 일반적으로 달라.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했으면 달라. 근데 내가 정의역을 이걸로 제한해 버릴 거야. 이것만 따지자. 요 세 개만 따지자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씩 따져보면 f-1은 뭐예요? 1이지. g-1은 1이네? 같네? f0은? g0은? 같네? f1은? 1. g1은? 같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표현법만 다를 뿐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인 겁니다. 문제를 해보자. 넘겨요, 책을.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아라. 기본이 합니다. 중에서 자요. 누가 자? 쉽다 이거야?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것을 찾아보자고, 기억부터.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고, 이게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여가지고, 이 정역에 있는 원소 x가, x에다가 x 빼기 1이라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있다면 그렇게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야. x를 x 빼기 1로 보내버리자는 뜻이야. 만약에 x가 0이면 어디로 보내야 돼, 기억은? 마이너스 1로 보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지? 갈 곳이 없잖아. 기억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니은. x가 0이면은, 이거 뭐야? 1이죠. 1이 어딨어? 여기 있네. 가네. x가 1이면? 0, 가네. x가 2면? 2면 1인가요? 1로 가네. 이거 함수 돼, 안 돼? 되지. 니은 돼. 디귿?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x가 0이면 0으로 가고, x가 1이면 1로 가고, x가 2면 4로 가야 되는데 4가 없네? 갈 곳이 없네. 따라서 디귿은 안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리을 봅시다. x가 0이면 1, 0이면 1로 가고, x가 1이면 0으로 가고, x가 2면 1로 가네? 이거 함수 돼, 안 돼? 되죠? 응. 니은, 리을이 함수가 돼. 이런 거예요. 쉽죠? 그 다음, 자, 여기 봅시다. 함수값과 치역. 내가 아까 정의역과 공역에서는 정의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의역만큼 중요한 것이 치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치역은 정의역의 각 원소의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실제로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치역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정의역하고 치역이 중요한 거야. 자, 봅시다. x는 1부터 7보다 작은 것의 자연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 6까지 오겠죠? 공역은 별 말이 없잖아요? 중요치 않으니까 별로 말도 안 해. 근데 별 말이 없을 때 이 공역은 모든 실수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 전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진짜요? 실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공역은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해. 정의역도 이런 문제처럼 이것을 정의역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 없으면은 정의역, 공역 전부 다 실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별 말이 없을 때는. 왜 그러냐면 수학의 거의 대부분은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함수 f가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선택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x가 홀수일 때는 그때 함수 값이 이놈이고 x가 짝수일 때는 함수 값이 이놈으로 가자 이거야. 그럼 이런 수들이 과연 있냐? 별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모든 실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는 거야. 자, 보내자. 치역 구하래. 1은 어디로 갈까? 1은. 1은 홀수니까 1 대입하면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마이너스 2는 어디인가 있어. 여기 이제 모든 실수가 다 있는 거니까요. 2는요?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3은요? 0. 3은 여기다 대입하면 0으로 가겠죠? 4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 1이 가네. 5는요? 2로 가겠죠? 2니까 이쪽으로 오겠네. 6은요? 마이너스 3가 이쪽으로 가겠지. 뭐 구하라고? 치역 구하래. 요것들 뭐 하노라고? 치역은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역이니까, 역자 붙은 것은 다 집합이라고 했어요. 집합으로 써야 돼. 치역이니까요. 정의 역으로 집합이에요. 집합이었잖아요, 아까. 정의역, 보세요. 여기에서도 집합이잖아요. 공역도 집합이고, 치역도 집합, 역자 붙은 것은 다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함수 정의하려고 배운 거야. 자, 서로 같은 함수 봅시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랑 g랑 같은 함수래요. a, b를 구하자. 같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 달랑. 이 두 개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F2하고 F3, G3, G1이 같아야 되고 F3하고 G3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두 함수가 같으려면. 계산합시다. F1은 A, G1은 1 플러스 B잖아요. 또 여기에서 F3은 3A, G3은 9 플러스 B지? 이거 연립해서 풀면 AB 나올 거 아니야.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함수의 그래프 보자요. 안 귀여워. 거기서 꺼으로 야, 여기 있으면 너가 야, 집중하세요. 얘가 죽을니?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막 그래프 많이 그렸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 일직선. 직선으로 그려지지. 2차 함수는요? 복사지요. 뭐 일주로 그려지잖아. 이런 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그래프라는 것도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 말도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있었어야 되는데 잘 봐요. 다시 아까 미처 이야기 못했던 걸 하겠어.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y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함수 관계라고 할 때 이제 어떤 x가 y하고 대응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이때 이 y를 fx로 써버리고 이 y를 x의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태생은 뭐냐면 y라는 놈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였던 것이야. 의미가 y는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야. 요 x가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고 따로따로 있었어. 태초에 이쪽에 어떤 x가 있었고 이쪽에 어떤 y가 있었어. 그런데 얘랑 어떤 특별한 모종의 이유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y를 x의 함수값 해가지고 fx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y는 2x 빼기 1 이렇게 있으면 x가 1이면 y가 1이잖아요. x에 따라서 y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역에 1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x에 1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인 거라고. x에 따라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뭔가가 있었는데 요놈에 따라서 딱 대응 관계가 맺게 되는 거라고. 그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함수에 어떤 의미의 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x라고 하면 여기에 y좌표가 뭐야? fx 이렇게 쓸 수 있죠? 정확하게는 x의 함수값을 쓰면 이 점의 좌표는 x,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은 이 한 점을 의미해. 뭐 점이 달라지면은 이 x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죄다 모아놔버리면 x, fx라는 이 점들을 싹 다 모아놔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런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 x는 x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하죠. x가 어떤 정의역의 원소다. 나뭐 어차피 공역은 널널한 거니까. 이게 그래프의 정의야. 그래프의 정의야. 그래프도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신기하죠? 와, 진짜 너무. 신기해서 듣고. 그런데, 어머.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기대하는데 기복이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안 기다려도 돼. 안 돼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봐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을 배웠잖아? 자, 원이 하나 있어. 원도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얼마 있으면. 자, 이 원은 함수 관계가 될까? 네, 아니요. 왜요? 네, 안 됩니다. 함수는 원은 함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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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 되잖아. 원도 함수야? 되죠. 아니요. 함수의 정의를 만족해? 아니요. 함수의 정의를 만족해? x가 있을 때 x가 자, 맞아요. 여기 x가 여기 있어요. x가 자, x가 요놈 있을 때 대응하는 y 값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 안 됩니다. 이걸 이 입장에서 표현하면 요 x는 여기 있거든요. 이 y는 여기를 y1, y2라고 하면 y1, y2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x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원을 배웠지만은 원의 함수라고 말 안 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원의 함수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원은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 내가 발명해볼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형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딱 그래프를 보고 아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도형의 그래프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얘가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세로선을 그었더니 두 점에서 왔나 그래? 함수의 그래프이려면 어찌해야 될까? 하나의 x에 딱 하나만 만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어디다가 긋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딱 그으면 이 x하고 이 y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 x하고 이 y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만나기는 해야 돼. 만나긴 하지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세로선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 요거. 원은 함수가 안 돼. 여기 딱 그러면은 x가 요놈일 때 이 y랑도 대응하고 이때의 y랑도 대응해버리니까 x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함수가 안 돼. 얘는 이 직선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안 돼. x가 k일 때 모든 y하고 다 관계를 맺어. 진짜 이거 바람둥이지. 모든 y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이거 완벽하게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얘는 어디다가 긋든지 딱 한 번씩만 만나니까 한 번씩만 관계를 맺는 거야. 자, 여기 안 그려져 있지만 한 개 더 그리겠습니다.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k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여기가 q가 있어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q야. 그죠?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건 함수가 되지. 얘는 함수가 돼. 이 함수를 뭐라고 불러? 숫자밖에 없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얘는 상수함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x는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일 뿐이야. 직선이라도 다 달라져 버린다고. 어떤 것은 함수가 되고 어떤 것은 함수가 안 돼 버리고.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상수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1차 함수인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y는 ax 더하기 b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보자. 함수의 그래프, 봐봐, 여기 예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고르세요. 아이고, 쉬워라. 얼른 풀어봐. 5초 줄게, 풀어봐, 5초 줄게. 기억, 리을, 미음, 비읍. 그렇게 되나요? 니은은 안 되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디귿도 안 되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다른 것은 다 한 점에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 미음,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오케이? 이런 것들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 뿐이지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이 도형 자체로 의미가 있어. 이거 타원의 방정식 만족해요. 이거 타원의 방정식. 이것도 이제 함수를 제껴버리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다 해오세요. 내일까지 다 해와. 그리고 아까 오늘 목표를 다 달성을 못했거든. 오늘 센 C단계 몇 문제 풀어주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어. 그래서 다행히 내일이니까요. 오늘 숙제는 센 B단계 다 해오시고 센 B단계 몇 문제 안 남았거든.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좀 더 많이 남았겠지만 어차피 해야 돼. 센 B단계까지 다 해오시고 이거 개뿔 방금 배운 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양도 얼마 안 되고 다 해오세요. 개뿔. 여기 불 집에 있어?